안녕하세요. 북치나의 서재입니다. 까미는 결혼 여름이라는 에세이에서 사는 시간이 따로 있고 삶을 증언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법이다 라 썼습니다. 관성적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에서 돌출적 삶을 사는 여행은 이 중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특별한 계획이나 꼭 해야 할 일이 없는 여행의 시간은 그럼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점에서 삶을 증언하는 시간에 가깝지 않을까요? 은희경의 신작 장미의 이름은 장미는 뒤 표지에 적혀있는 글귀처럼 나를 잊기 위해 떠나온 곳에서 뜻밖의 나 자신이 선명해지는 감각, 인생의 가장 예외적인 시간이 나에게 남긴 모든 것으로 요약되는 작품입니다. 이지에는 뉴욕 여행자 소설 4부작이라 붙어있지만 이 소설에는 여행하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설렘과 흥분 대신 떠나왔어도 반복적 일상을 이어가는 생활과 낯선 이에 대한 친절과 호의 사이를 분별하지 못해 서성이는 개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은희경은 왜 뉴욕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택했을까요? 뉴욕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듯하지만 문이 하도 많아 좀처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도시라는 묘사가 보여주듯 안 가보았어도 누구나 아는 이국적이고 화려한 서구 도시의 클리셰이자 가장 미국을 대표하면서도 미국적이지 않은 공간입니다. 일상과 일탈의 중간에 서 있는 등장인물의 심상은 뉴욕이라는 장소성과 조응합니다. 총 4편의 소설 가운데 첫 번째 수록작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 민영을 느닷없이 찾아온 승아와 민영 사이에 어긋난 관계를 다룬 작품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민영의 환영이라는 댓글에 무분별한 추진력을 발휘한 승아는 실상 용기나 융통성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다른 이가 아닌 스스로에게 언제까지나 그런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객기로 덜컥 뉴욕행을 택했지만 결정적으로 승아에게는 여행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준비인 돈과 영어, 무엇보다 낯선 도시를 돌아다닐 호기심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민영 역시 승아가 생각하는 뉴요커라 하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직장을 잡아도 여전히 이방인 신세였던 민영은 최근 썸남인 마이크와 어긋난 관계로 힘든 상태이고 인스타그램 속 그럴듯해 보이는 방 역시 환기도 어려운 낡고 오래된 비좁은 스튜디오에 불과했습니다. 음식을 해먹을 공간도 안 되는 그곳에 승아가 민영을 위해 정성스레 고른 선물인 농축 분말 사골과 유기농 해물 다시팩은 어울리지 않는 곳에 당도한 승아처럼 생뚱맞기만 합니다. 게다가 눈치 없는 승아는 창문도 에어컨도 없는 주방에서 민영을 위해 땀을 비질대며 일주일분의 해독 주스를 만드는데 그것은 손편지처럼 고맙고 감동적이지만 타인의 영역에 무단 침입한 것과 같은 부담스러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인 민영에게 환대받지 못한 승아는 그녀의 이기심을 탓하지만 실상 민영 역시 미국이라는 공간만 달랐지 한국에서의 승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처지였습니다. 인스타그램 속 사진은 자신을 가리기 위한 허세였고 실상은 자기가 읽어놓은 세계로부터 거부당했고 삶이 임시 거처였고 돌아갈 곳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승아가 민영을 위해 만든 일주일분의 해독 주스가 경계를 넘어서는 오지랖이듯 민영이 몸이 안 좋아진 마이크를 염려해 자전거를 두고 택시를 타고 가라는 충고 역시 선을 넘은 간섭이었습니다. 결국 자전거 분실로 마이크는 눈앞에서 민영을 향한 문을 닫아버렸고 비로소 민영은 자신이 이방인에 대한 친절과 특별한 감정 사이를 구별하지 못했음을 알아챕니다.
승아는 민영의 이러한 고백에 답합니다. 그건 어디 살든 다 마찬가지 같아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럴 때면 말이야, 왜 얼마 동안 어디에를 생각해봐. 거기에 대답만 잘하면 문을 통과할 수 있어 라 답합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맺는 인연들은 왜 얼마 동안 어디에에 답해줄 수 있습니다. 알 수는 없어도 저마다의 이유로 관계에 금이 그어지기도 하고 상대가 훅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멀어져 버린 인연에 가슴 아파할 무렵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맨해튼을 멀리서 봐야 한눈에 볼 수 있듯 삶 역시 멀리서 봐야 이해됩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면서 낯선 것에 흥분되고 마치 또 다른 나를 발견할 것인 양 의욕 충만하지만 결국 자신의 관성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이방인 모습을 전면화한 양과 시계가 없는 궁전에서 주인공 현주가 앓고 있는 이명은 소통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녀는 이명을 앓고 있는 귀로 듣는 파편화된 영어 단어만으로 상대의 세계를 이해합니다. 오해와 오독은 필연적입니다. 게다가 착한 조연에 만족하며 살아온 그녀가 삶의 터전을 바꾸었다 해서 본성이 달라질 리 만무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채로 주어진 관성에 끌려다녔던 현주는 의심을 하면서도 눈앞의 경로를 향해 계속 걸었고 그러다 보면 너무 멀리 와버려서 그 길이 맞는다고 믿는 데에 진심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뉴욕에서도 발견합니다. 문 밖에선 이방인의 심상은 표제작 장미의 이름은 장미에서도 이어집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40대 초반의 수지는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다는 이유로 뉴욕의 어학연수를 택합니다. 수지는 나아질 리 없는 계약직 생활과 부서지고 깨진 관계들, 그리고 자신을 규정했던 것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해 뉴욕에 체류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종이 섞이는 어학원에서 정체성은 오직 성별과 나이, 인종만으로 재편되고 영어라는 언어의 한계는 왜곡된 히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시절 어학원 메이트였던 세네갈 출신의 마마두나 인도네시아 여학생 마야 등 잠시 인연이 닿았던 이들은 먼 훗날 기억 속에 없을 것입니다. 소통되지 않은 언어와 자발적 고독 속에 자신을 밀어넣었던 수진에게 남는 것은 그 시절을 버틴 마음뿐일 터입니다. 타인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왜곡된 것이듯 한때 스쳐간 사람들을 그녀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떠나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장미를 무엇으로 불러도 장미이듯 마마두를 어떻게 기억하든 그는 자기만의 삶을 살 것입니다. 수지는 자신이 왜 떠나왔는지 자문합니다. 누군가를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강박이 그녀를 이곳까지 오게 했지만 그 일탈 역시 내가 아는 범주 안에서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도록 의미를 재단하는 독선적인 진지함의 한 방식이었음을 압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닌 순정의 무거움을 여전히 지닌 채 서로 다름에서 생겨나는 일상의 수많은 상처와 좌절들, 낙관적이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그것을 납득시키기 위한 기나긴 말다툼을 통과하고도 여전히 그 틀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수지는 결코 그 세계를 떠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할 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손에 쥘 수 있으며 여행지를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국의 도시 역시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행이 좋은 것은 오직 현재의 시간만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을지가 걱정의 전부라는 점에서 여행은 분명 탈일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희경의 뉴욕 여행기는 보통의 여행이 주는 설렘이나 기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떠나길 소망했지만 떠나지 못했고 오히려 낯선 시공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마는 이야기가 장미의 이름은 장미의 연장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마지막에 실린 아가씨 유정도 하지의 유정이라는 인물은 결을 달리합니다. 소설가 아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를 그린 이 작품에서 80이 넘은 할머니 유정은 할머니 같다 라는 말 못지않게 할머니 같지 않다는 말에도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 근대사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모든 관용적 수사를 거부합니다. 천생 여자로부터 시작해서 현모양처나 알뜰한 당신, 어머니 손맛과도 같은 여성의 헌신을 포장한 미사 여구를 거부하고 그저 자신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할머니지만 사람들이 아는 그 할머니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척 좀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응수하는 어머니는 분명 자기만의 서사를 지닌 사람입니다. 전쟁 이후 가난했던 그 시절 여느 어머니들과 달리 아들 가방을 사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으로 수영복을 사 입기도 하고 넉넉지 못한 살림에도 꽃을 사거나 계절에 맞춰 찬기를 바꿔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유정이었습니다. 형은 그런 어머니를 허영심 많고 사치스럽다며 싫어했고 공궁하고 자식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삶이 지겨워 다 팽겨치고 도망치고 싶다고 쓴 편지 구절에 누나가 질색한 것은 보통의 한국적 어머니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이목보다 자아가 중요했던 유정은 그럼에도 무책임한 아버지 대신 자식들을 끝까지 건사했고 감미로운 비밀을 마음속 횃불로 지피며 살아가는 로맨티스트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이기에 80 넘어 작가인 아들을 따라 나선 뉴욕 땅에서 기죽지 않고 젊은 사람과도 무람없이 어울리며 옛 연인의 편지에 그려진 아름다운 휴양지 코니 아일랜드를 밟아보는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잊기 위해 도망치듯 달려온 땅이 위의 세 편의 소설 속 뉴욕이었다면 유정에게 뉴욕은 평생 간직한 꿈을 펴보는 낭만의 공간입니다. 어머니 유정은 그럼에도 사람은 자기의 현재에 살아야지를 이 버릇처럼 되뇌는 사람입니다. 현재를 잘 살아야 미래도 기약하고 지난 시간들도 회한이 아닌 아름다움으로 남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승아와 미나, 수진, 현주처럼 무책임한 낙관이나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매번 마주하는 인생의 경계를 쉽사리 다 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선을 긋는 게 분명하면서도 일단 그 안으로 들인 사람에게 너그러운 건 사실이었다 라는 구절은 유정다움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쉽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는 가장 어렵습니다. 친밀하게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멀어지기도 하는 일이 다반사고 그것은 성장기를 함께 보낸 친구 사이나 가족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가 됐든 개인의 삶은 각자에게 유구한 역사이기에 우리는 타인의 삶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가씨 유정도 하지에서 화자를 소설가로 설정한 것은 소설가는 관찰하는 사람이고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내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쓴다면 뭘 쓰게 될까라는 질문에
자신이 기억하는 피상적인 에피소드만을 떠올립니다. 어머니의 서사는 그 누구의 서사와도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역사는 자신 이외에는 제대로 말해질 수 없습니다. 여행의 감흥과 기억이 각자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다르듯 말입니다. 은희경은 작가의 말에서 이 소설들이 나의 편견과 조바심을 자백하는 반성문인 셈이라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긴장하고 있는 듯하다. 애써 내가 아닌 척했지만 내 편의 소설 모두에 내 독선적 진지함의 동선이 그대로 보인다 라는 구절은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나의 삶이나 그녀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의 삶 역시 그 언저리에 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질문을 던져왔던 은희경이 이번 작품에서는 가벼운 터치로 독자들에게 말을 걸어온 듯합니다.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쓰든 역시 은희경은 은희경입니다. 재독할수록 깊어지는 의미, 이번 소설의 묘미는 거기에 있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